예, 뭐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장중 브리핑하는 거 이제 뭐 일종의 파일럿 방송 같이 그냥 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가끔가다 한 번씩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한 번씩 코멘트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우선 이제 코스피가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이제 중간에 오전장 현재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수가 좀 밀리는 이유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또 올라간 것도 있지만 장중에 우리나라에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또 4%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4% 뭐에서 0.1%포인트 차이라도 눈앞에 사자가 딱 보이게 되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압박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4.4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4.4, 우리나라는 또 4.0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이슈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빠졌고 금리가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묵직한 종목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면서 뭐 루닛이라든가 PSK 홀딩스 같이 대표적으로 하반기 들어 좀 크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쪽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고 반면에 이제 장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에이스테크 같은 통신 장비주라든가 페노션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차 같은 그 대형주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갔거나 아니면은 중기적으로 크게 하락했던 페노션 장기적으로 뭐 거의 한 9분의 1 토막난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스크가 적은 거를 많이 빠진 종목,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오른 종목, 시가총액 센 종목들 이런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거는 지금 들어가도 덜 깨질 것 같아. 그래서 그쪽이 아주 한정돼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또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이 거래 대금이 형성하다 보니까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매수가 자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수급 쏠림까지 나타나면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투자들은 점도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FMC 회의 결과를 봐야 좀 매수를 할지 말지 그거 볼 때까지는 매수를 못 하겠다 이런 정서가 강한 겁니다. 현재 시장의 전망은 9월에는 뭐 금리 인상 동결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11월에도 동결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70.8% 인상 확률이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대치인데 근데 연준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 6월의 점도표를 보면 6월 점도표상으로는 연내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저 정도만 돼도 저 정도만 돼도 에이 말은 저렇게 한 번 더 올린다고 하지 실제로는 안 올릴 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한 번 더 올린다라는 숫자가 더 늘어나거나 이게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러다가 11월에 올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자. 일단 이제 안 그래도 유가 때문에 심란하니까 이거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신중하고 이 신중함이 이제 지수 밀렸을 때 이제 매수로 가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이제 국제유가 있는 건데 유가가 지금 9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이제 국제유가는 93달러, 94달러 이때가 이제 저항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95달러 넘어가서 100달러 분위기가 되게 되면 미국의 11월의 금리 인상 확률은 사실상 거의 또 인상하는 걸로 기정사실로 바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근데 이게 보통 투기 세력들이 변동성 가지고 해먹을 때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유가만 쳐다봐. 지금은 연준 인사에 누구 발언만 쳐다봐. 뭐 지금은 이 데이터만 봐. 이렇게 막 유난하게 한쪽에 좀 쏠리게끔 그런 어떤 특성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유가를 쳐다보게 만드는 게 좀 의도된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달러 쉽지 않다라고 보는 편인데,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그 마감 방송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유가를 움직이는 건 수요 공급이 있고 정책이 있고 투기 세력의 포지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저 수요 공급 쪽에서 이제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 쪽의 문제가 더 크게 나와서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에다가 투기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투기 세력들은 포지션을 반대로 뒤집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가 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뭐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제가 그 얘기는 마감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지수 빠져서 왜 빠지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지수 빠지는 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갑자기 튕겨 올라가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금리 부담 커지면서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들을 팔고 그나마 그 조금 남아있는 매수 자금이 많이 빠진 쪽으로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좀 하락 종목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또 뭐 장주 후반부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달라진 상황은 제가 또 마감 브리핑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